어떤 논문에서 주역의 하도 낙서가 중국의 지형이나 특색에 따라서 모든 논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해를 도와줄 정확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하도낙서가 중국의 특색과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낙서다. 낙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서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떤 모양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딱 맞습니다. 중국을 구주, 아홉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정전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을 묶어요. 요거는 A, B, C, D, E, F, G, F. 요거는 각자 정작을 하고요. 요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요거 뭐 편에 Z라고 할까요? 이 Z는 공전이라고 해서 공동 경작을 해서 그거는 세금으로 바칩니다. 근데 이런 데는 진짜 한복판 모양으로 딱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대충 이렇게 말한 거지. 누가 경지정리하듯이 줄자로 딱 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옛날에 뭐 백묘씩 이랬다면 백묘씩 했다고. 900묘를 8집이 나눠서 했다. 뭐 이런 상징적 얘기, 주나라 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상징적 얘기죠. 그리고 이 중국을 크게 9개의 주로도 나누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바둑판을 나한테 딱 했을까요? 뭐 예주, 항주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딱딱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대충 했는데 대충 9개, 낙서가 이러네? 구, 아다리 딱 맞네? 낙서에서 나온 거야. 라고 갖다 붙인 거죠. 그럼 심지어는 이 정전제도 낙서에서 나온 거야. 라고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정전제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낙서는 언제 나왔어요, 사실은? 송날 때 나온 겁니다. 하도 낙서. 물론 이제 옛날에 하도 낙서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그때 송날 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죠. 주나라 때, 주나라 때 정전제가 있었거든요. 그 주나라 때 정전제는 낙서에서 기반을 둬서 정전제를 만든 거야.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그때는, 주나라 때는 사실은 낙서가 없었거든. 근데 후대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 낙서 9개로 9등분 되네? 어? 정전제 9등분 되네? 아달 딱 맞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럼 홍범구조도가 낙서에서 기준에 나왔다. 맞을까요? 틀려? 홍범구조. 그러니까 서경에 홍범구조가 나오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지만 낙서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낙서에서 말하는 거 아다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서의 이론과 부합한다. 라고 할 정도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하지만 낙서를 보고 힌트 얻어서 만들었다.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연찮게 하다 보면 아다리가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들어만, 그러면 모든 걸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맞는 것도 있죠. 뒤늦게.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 중국 지형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이제 중국의 방위도는 문항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희도는 생성의 원리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문항도가 기준입니다. 그 문항도는 어떠냐면은 자, 읽게, 감게, 읽게, 뺄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문항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는 진화련.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진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해가 뜨는 나라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 그래서 밑에서부터 양이 생기니까 해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면됩니다.
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부터는 진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는 게 이게 문항도의 방위도입니다. 문항도. 자, 그러면은 요 간께는 뭐냐면 산을 의미합니다. 간께. 간께는 산을 의미하거든요.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느 쪽에 자, 동북쪽입니다. 동북쪽. 그죠? 자, 또 곤께는 어떻게 해요? 땅입니다. 평야. 평평한 땅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서남쪽입니다. 그죠? 서남쪽. 서남쪽이 평야지입니다. 동북쪽이 여기고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요거는 연못입니다. 못. 그건 어떻게 해요? 서쪽입니다. 서쪽을 굳이 말하면 바다로, 황해를 봐도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무리수는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게 한반도고 중국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대만. 예, 북경은 여기. 북경 순도 위로 해야겠구나. 이 정도. 북경. 여기가 산동반도. 산동반도도 우리나라 보면은 그 가구름 쪽에서 들린다는 거지. 날씨 맑을 땐 보인답니다.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 본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중국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옛날에는, 지금은 중국이 여기까지 차지하고서 만주까지 차지해서 지네 땅에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옛날 중국은 여기 화가지역, 여기만 지네가 지배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오랑캐 땅인 거야. 그럼 심지어 산동반도다. 동이족이에요. 거기가 동이족. 강태공 나온 나라 산동반도인데, 그런데 여기는 그 남쪽 총나라, 오나라 이쪽은 완전히 야만족도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 서쪽은 어떨까요? 완전히 산입니다. 총나라 지역. 여기도 강산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초들이 많이 나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중원에서 여기 보면 만주벌판이 나옵니다. 만주. 평야입니다. 만주벌판. 자, 그러면은 방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서쪽이잖아요. 서쪽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근데 서남 쪽이 땅이랴? 서남 쪽이면 대충 이 정도인데, 그죠? 여기 관광지로 사람들 많이 가고 되게 협곡이 되게 깊습니다. 산도 높고요. 평야가 아니야. 청나라 요 정도 되고, 여기 뭐야, 여기 무슨 지야냐? 청나라 밑에 관광지를 많이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여기를 보면 어때요? 그 동북쪽입니다. 만주벌판이. 동북쪽이면은 평야인데 산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형하고는 다른 별개죠. 이거는 방위의 컨셉이고요. 방위의 컨셉이고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형하고 그대로 마주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분 조금은 요만큼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죠. 자, 다시 말하면 개념이 다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책꽂이 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책꽂이에 책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내용별로 정할 때. 또 어떤 사람은 크기별로 정리합니다. 누구는 색깔별로 정리해요. 누구는 가나다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가나다로 하나, 내용으로 정리하나, 일치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형하고 일치하냐? 안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말하는. 물론 이제 요거 만들 때 요걸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 이거 전체냐, 여기만 말하냐. 함양 지역이나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것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죠. 왜냐면 당시에 중원이라고 하는 황하지 여기만을 말했거든요. 이는 오나라 쪽이나 이쪽은 오락가 아예 문명이 없었으니까. 교류도 또 완전 야만족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거냐, 요거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의 지형을 가지고 하도 낙서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은 아까 낙서가 구주하고도 연결되듯이 일정 부분은 또 우연찮게 맞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거기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은 그 하도 낙서나 문항도나 복귀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